당신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돈? 성공? 인정?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을 얻고도 텅 빈 기분이라면요? 오늘 이야기할 이 책은 단순한 성공 비법서가 아닙니다. 뇌신경외과 의사이자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제임스 도티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6주간의 기적을 담은 회고록입니다. 1975년 12살 소년이 우연히 발견한 마술 가게에서 만난 한 여인. 그녀가 가르쳐준 4가지 기술은 그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뇌가 현실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왜 성공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지, 그리고 진짜 마술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까지 얻게 된다는 거죠. 12살 짐 도티의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실직 상태였고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난은 일상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소파에 쓰러져 있을까봐 두려웠던 소년. 그는 매일 문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었고 전기가 끊긴 날도 많았어요. 친구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고 머리는 떡져 있고 구멍난 신발을 신은 가난한 아이. 짐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은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어느 여름날 짐은 자전거 타이어를 고치기 위해 낯선 쇼핑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마술 가게를 발견했죠. 간판에는 마술과 재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짐은 궁금증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쌓인 마술 도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죠. 60대쯤 되어 보이는 루스. 그녀는 짐을 보자마자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짐, 널 기다리고 있었어. 짐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루스는 웃음에 대답했죠. 나는 많은 것을 알아. 그리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루스는 짐을 의자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멋진 차를 갖고 싶어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진짜 마술을 가르쳐 줄게. 카드트릭이나 동전 마술이 아니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술이지. 짐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술이요? 그게 뭔데요? 루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마음의 힘이야. 네 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 제대로 사용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매일 여기 와서 6주 동안 내 말을 따라야 해. 하루도 빠지면 안 돼. 짐은 고민했습니다. 6주라니 너무 길잖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의 인생에는 희망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알겠어요. 매일 올게요.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 짐은 매일 마술 가게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든 날씨가 더우든 상관없었어요. 루스가 약속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4가지 기술만 완벽히 익히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첫째, 몸을 고요하게 만드는 법. 둘째, 마음을 집중하는 법.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법. 넷째, 미래를 창조하는 법. 루스는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들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온 비밀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에서 답을 찾으니까. 진짜 힘은 안에 있는데 말이야. 당신도 그랬던 적 있지 않나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누가 날 구해줬으면 하고 바랬던 순간,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찮아질 거야. 방법이 있어. 네 안에 이미 모든 해답이 있어. 짐에게 루스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루스의 말은 진짜였어요. 루스가 가르친 첫 번째 기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완, 몸을 완전히 긴장해서 풀어주는 것. 루스는 짐을 가게 뒤편의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고 향긋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루스는 짐을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눈을 감아. 그리고 네 호흡에 집중해. 들숨, 날숨, 천천히. 발끝부터 시작해. 발가락에 있는 모든 긴장을 느껴봐. 그리고 놓아줘. 의식적으로 힘을 빼는 거야. 발목으로 올라가. 종아리, 무릎, 허벅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거야. 배,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모든 부분을 하나씩 풀어줘. 루스의 목소리는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짐은 루스의 지시를 따랐어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내 발가락에 집중한다고? 이게 무슨 마술이야?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아니, 가벼워지는 느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편안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집에서는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했으니까요. 루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느낌을 기억해. 이게 바로 네 본래 상태야. 긴장과 두려움은 네가 배운 거야. 이완과 평화는 네가 원래 가진 거야. 처음에 짐은 이게 무슨 마술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긴장을 푸는 거잖아?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지? 하지만 루스는 설명했습니다. 짐, 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네 몸이 긴장하면 네 뇌는 위험 신호를 받아. 그럼 생존 모드로 들어가지. 네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전전두엽,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뇌의 부분이 마비돼. 생존 모드에서는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꿈을 꿀 수도 없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어.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 생각하게 돼.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고함을 질러도 예전처럼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았어요. 아, 또 시작이네 하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어도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루스가 가르쳐준 대로 호흡에 집중하고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황이 조금 덜 무서웠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압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루스는 매일 짐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연습했니? 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잠들기 전에 10분씩 했어요. 좋아. 계속해. 매일 해야 해.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야. 왜냐하면 이건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거든. 한 번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잖아? 매일 꾸준히 해야 해. 네 뇌도 마찬가지야. 매일 훈련해야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2주일째 되던 날, 짐은 학교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수학 시험이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 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짐은 루스가 가르쳐준 대로 깊게 호흡했어요.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머리가 맑아졌어요. 문제가 보였습니다. 답이 떠올랐죠.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받았을 때 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점. 평생 처음 받아본 100점이었어요. 루스는 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봤지? 네 뇌는 원래 똑똑해. 긴장이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거야. 이제 첫 번째 문이 열렸어.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니? 현대 신경과학은 루스의 말이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전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즉, 불안과 긴장 상태에서는 논리적 사고와 계획 능력이 마비되는 거죠. 반대로 이완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창의성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루스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이메일과 메시지에 쫓기고 출근길에 교통체증에 스트레스 받고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저녁에는 넷플릭스를 보다가 기절하듯 잠들지 않나요? 우리는 하루 중 단 몇 분도 진정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지치고 불안하고 방향을 잃은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단 10분.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되자 루스는 더 깊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집중, 그리고 관찰. 루스는 짐에게 물었습니다. 짐,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짐은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별 생각 없는데요. 그냥 선생님 말씀 듣고 있어요. 루스는 미소 지었죠. 정말? 진짜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네 머릿속엔 지금 수백 가지 생각이 흐르고 있어. 네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야. 루스는 짐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전부 적어봐.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전부 적는 거야. 짐은 반신반의하며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적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날 저녁 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트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또 술 마시면 어떡하지? 내일 수학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점심시간에 혼자 앉으면 창피할 텐데 저 애들은 나를 좋아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선생님이 날 지목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내 옷을 비웃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었죠. 같은 걱정이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돌고 돌았어요. 짐은 깨달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전쟁터구나. 조용한 순간이 하나도 없어. 다음 날 루스에게 노트를 보여줬을 때 루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네 진짜 문제야. 네 마음은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과거의 상처를 곱씹고 미래의 재앙을 걱정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너는 어디에 있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지. 하지만 네 마음은 지금 여기에 없어. 루스는 짐에게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명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러가게 두는 것. 의자에 편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봐. 그러면 생각이 떠오를 거야. 괜찮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인정한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야.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 그냥 관찰만 해.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듯이.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짐은 30초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면 갑자기 온갖 생각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저녁 뭐 먹지? 숙제했나? 아버지 또 화내려나? 친구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루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완벽할 필요 없어. 네 마음은 원래 그렇게 생겼어. 평생 그렇게 훈련받아 왔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훈련하는 거야. 매일 조금씩. 2주일이 지나자 짐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아, 또 이 생각이 왔네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었어요. 나는 못생겼어 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문장일 뿐이었죠.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도 현실이 아니라 상상일 뿐이었어요. 루스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해 나는 불안해 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실은 뭘까?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야. 너는 불안이 아니야. 너는 불안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 차이를 알아? 엄청난 차이야. 내가 생각 자체라면 넌 그 생각에 갇혀 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넌 자유로워.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능력.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죠. 수많은 연구들이 증명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전두엽의 두께가 증가하죠. 즉,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고 집중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3주째 되던 날, 짐은 학교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옷을 놀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짐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집에 가서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는 순간 짐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아, 지금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네. 얼굴이 뜨거워지네. 심장이 빨리 뛰네.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지나갔어요. 파도처럼 왔다가 갔습니다. 짐은 친구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옷이 낡았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친구들은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짐이 울거나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인정하니까 더 이상 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짐을 덜 괴롭혔어요. 루스는 짐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네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널 휘두를 수 없어.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제 3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됐어. 가장 어려운 단계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해.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죠.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불안해지고, 분노가 올라오면 화를 내고, 슬픔이 밀려오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3번만 멈춰서 물어보세요.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3번째 주, 루스는 짐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를 내렸습니다. 용서. 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용서요? 누굴요? 아버지를요? 매일 술 마시고 고함치고 우리를 무시하는 아버지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아버지를? 절대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루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너를 괴롭힌 아이들을, 너를 무시한 선생님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너 자신을. 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하죠? 그들이 잘못한 건데요. 그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건데요. 용서하면 내가 진 거잖아요. 루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짐,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네가 그 분노와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넌 자유로워질 수 없어. 그건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독은 내 안에 있는데 말이야. 짐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전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짓을 없던 일로 하라는 거예요? 루스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한 일은 여전히 잘못된 거야. 하지만 네가 그 과거에 묶여 있으면 넌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루스는 짐에게 시각화 훈련을 시켰습니다. 편하게 앉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이제 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봐. 짐은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고함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루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상상해봐. 네 심장에서 따뜻한 빛이 나오는 걸. 금빛이든 은빛이든 내가 편한 색깔로. 그 빛이 천천히 퍼져나가서 아버지를 감싸는 걸 상상해봐. 짐은 역겨웠습니다. 불가능했죠. 아버지를 따뜻한 빛으로 감싼다고? 농담하시는 거죠? 루스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시도해봐.
매일, 조금씩, 언젠가는 들 거야. 짐은 마지못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빛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더 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제가 이래야 해요? 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해요? 아버지가 먼저 사과해야죠. 루스는 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 네 아버지도 고통받고 있어. 그것도 네가 겪는 것만큼이나 깊은 고통이야. 네 아버지도 어릴 때 상처받았을 거야. 사랑받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야. 네 아버지는 술로 도망치고 있어. 자신의 실패와 수치심에서. 그게 옳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잖아. 짐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고 집에 왔어요. 비틀거리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짐은 방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짐은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텅 빈 눈빛. 아버지도 고통받고 있구나. 아버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 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짐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짐은 알았어요. 뭔가 변했다는 걸. 다음 날 루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루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넌 해냈어, 짐. 가장 어려운 문을 통과했어. 루스는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마법이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마법이지. 네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면 네 뇌의 스트레스 회로가 계속 활성화돼.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네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모드에 있어. 이게 몇 년, 몇십 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네 건강이 망가져. 심장병, 우울증, 불안장애. 하지만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될까? 네 뇌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해. 사랑과 평화의 호르몬이지. 네 몸이 치유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 신경과학은 정말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졌죠. 용서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감소시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화학을 바꾸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2주일이 지나자 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어머니,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만큼 아픈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도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한 아이를 괴롭히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짐은 자신이 가난한 것, 못생긴 것, 똑똑하지 않은 것을 평생 자책해왔어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가치 없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짐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버텨줘서. 루스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짐,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야 해. 때때로 분노가 다시 올라올 거야. 괜찮아. 그럴 때마다 다시 놓아주면 돼. 용서는 여행이야. 목적지가 아니라. 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4번째 마술을 배울 준비가 됐어요. 당신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부모님? 전 애인? 직장 상사? 친구? 아니면 실패한 자신? 그
그 원망이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원망을 붙잡고 있는 건 상대방을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벌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당신의 심장에서 따뜻한 빛이 나와서 그 사람을 감싸는 걸. 처음엔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시도하세요. 언젠가 그 빛이 진짜로 느껴진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네 번째 주가 시작되자 루스는 짐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가르쳤습니다. 시각화. 루스는 짐을 가게 뒤편의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 아름다운 풍경, 행복한 가족들. 루스는 짐을 의자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짐, 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스는 설명했어요. 네가 레몬을 베어 먹는 걸 생생하게 상상해봐. 신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걸. 짐은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노란 레몬. 칼로 자르면 즙이 뚝뚝 떨어지고 한 입 베어 물면 순간 짐의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신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루스는 웃었습니다. 봤지? 실제로 레몬을 먹지 않았는데 네 뇌는 먹었다고 착각했어. 침샘이 반응했잖아. 이게 바로 뇌의 힘이야. 루스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가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어. 그리고 그 방향으로 네 몸과 행동을 움직여. 운동 선수들이 경기 전에 뭘 하는지 알아? 시각화야. 완벽한 슛을 넣는 장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해. 그러면 실제 경기에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뇌가 이미 그 동작을 학습했으니까. 루스는 짐에게 지시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네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해.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자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려봐. 아주 세세하게. 어떤 집에 살고 있니? 몇 층짜리 집이야? 방은 몇 개야? 창문 밖으로 뭐가 보여? 무슨 차를 타니? 무슨 색깔이야? 가죽 시트야? 천 시트야? 운전할 때 핸들을 잡는 느낌은 어때? 어떤 옷을 입고 있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들은 뭐라고 말해? 너는 어떤 감정을 느끼니? 짐은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자신이 의사가 되어 흰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는 모습, 환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 멋진 차를 운전하는 모습. 핸들은 부드럽고 시트는 편안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창문 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갑니다. 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웃는 모습.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애가 의사라니, 나 같은 애가 멋진 차를 타고 큰 집에 산다니. 하지만 루스는 말했습니다. 네 뇌는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지 않아. 네가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냥 믿어. 그리고 그 방향으로 너를 이끌어. 매일 해. 하루도 빠지지 말고. 루스는 한 가지 더 강조했습니다. 상상할 때 감정을 느껴야 해. 이게 제일 중요해.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기쁨과 자부심과 감사함을 진짜로 느껴야 해. 네 심장이 뛰어야 해. 미소가 나와야 해. 눈물이 날 수도 있어. 감정이 없으면 뇌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감정이 있어야 뇌가 이건 진짜야. 이걸 이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짐은 매일 밤 15분씩 시각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만에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상상이 점점 더 생생해졌어요. 색깔이 선명해지고 소리가 들리고 냄새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정이 느껴졌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걸을 때의 자부심, 차를 운전할 때의 기쁨,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평화로움. 짐은 그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은 학교 진로 상담 시간에 처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예전 같았으면 짐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나 같은 애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짐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너가? 의사? 네 성적으로?
하지만 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이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루스는 설명했습니다. 시각화가 작동하는 이유는 뇌의 거울 뉴런 때문이야. 네가 뭔가를 상상하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같은 신경회로가 활성화돼. 피아니스트가 연습할 때를 생각해봐.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 것과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것, 둘 다 뇌를 훈련시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완벽한 동작을 상상하면 뇌가 그 동작을 학습해. 하지만 루스는 경고했습니다. 짐, 시각화는 강력한 도구야. 하지만 도구일 뿐이야. 네가 뭘 상상하느냐가 중요해. 만약 네가 복수를 상상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걸 상상하면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널 행복하게 만들까? 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루스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술이 중요한 거야. 이환, 집중, 용서. 이것들이 내 마음을 준비시켜. 네가 올바른 것을 원하도록. 시각화만 배우고 나머지를 건너뛰면 넌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거야. 2, 3주가 지나자 짐의 삶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갔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짐은 자신이 의사가 되는 미래를 매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했어요. 짐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책을 읽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배우고 있었어요. 친구 관계도 변했습니다. 짐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에너지가 달라졌으니까요. 예전의 짐은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의 짐은 달랐습니다. 등을 펴고 걸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르게 대했습니다.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6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루스는 짐을 가게 뒤편 방으로 불렀습니다. 짐, 넌 해냈어. 4가지 마술을 모두 배웠어. 이제 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내 뇌는 준비됐어. 내 마음도 준비됐어. 하지만 명심해. 이 마술은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줄 거야. 하지만 진짜 마술은 따로 있어. 그건 네가 스스로 발견해야 해. 내가 지금 말해주면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경험해야만 알 수 있어. 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마술이 따로 있다고? 지금 배운 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지만 루스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믿어. 그리고 언젠가 넌 알게 될 거야. 진짜 마술이 뭔지. 그때 나를 기억해줘. 짐은 눈물이 났습니다. 루스는 그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선생님 같은 존재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루스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음날 짐이 가게에 갔을 때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루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가구도 마술 도구도 모든 게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술 가게 아세요? 루스라는 분 아세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가게는 여기 없었는데요. 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꿈을 꾼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짐은 변했으니까요. 그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시각화의 효과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상상할 때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거의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신경회로를 실제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 최고의 경영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시각화를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뇌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당신은 매일 무엇을 상상하고 있나요? 혹시 실패를 상상하고 있나요? 창피당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세요. 세세한 디테일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세요. 기쁨, 자부심, 감사함. 당신의 뇌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 겁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짐 도티는 루스가 가르쳐준 4가지 기술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이완과 명상, 잠들기 전 15분간 시각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짐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의대 입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었죠.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의사가 되다니. 하지만 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대에서도 최고 성적을 유지했어요. 뇌신경외과를 전공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였지만 짐은 해냈어요. 그는 훌륭한 외과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뇌를 수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 12살의 가난한 소년이 꿈꾸던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짐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돈, 명성, 권력. 그는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짐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회사는 성공할 거야. 그는 자신의 저축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했어요. 매일 밤 그 회사가 성공하는 모습을, 주식이 오르는 모습을, 자신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대박이 났어요.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짐은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회사에 투자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때 짐은 그 물결을 타고 더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순자산은 7,5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짐은 12살 때 상상했던 모든 것을 얻었어요. 거대한 저택, 여러 대의 고급차, 명성, 권력,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뇌신경외과의사, 성공한 투자자.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거대한 저택에 혼자 앉아있던 짐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텅 비어있다. 모든 걸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중년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어요. 12살 때 그 소년의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 루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은 어디로 갔을까? 짐은 루스가 마지막 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마술은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줄 거야. 하지만 진짜 마술은 따로 있어. 그건 네가 스스로 발견해야 해. 20년이 지나서야 짐은 그만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놓쳤구나. 중요한 걸 놓쳤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짐은 시각화를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연결. 그는 성공에만 집중하느라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었어요. 가족과의 연결, 친구와의 연결, 환자와의 연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 짐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습니다. 아내는 그가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했어요. 짐은 변명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야. 돈을 벌어야 해. 성공해야 해. 하지만 아내는 말했죠. 우리는 당신의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의 마음이 필요해요. 돈이 아니라. 결국 아내는 떠났습니다. 짐은 혼자 남았어요. 아이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짐은 바빴어요. 수술, 학회, 투자 미팅, 사교 모임.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몰랐습니다. 생일도 자주 잊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짐은 돈으로 보상하려 했어요. 비싼 선물, 명품 옷, 최신 기기.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원했어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들은 짐에게 단지 수술 대상일 뿐이었어요. 케이스 넘버. 짐은 그들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해냈지만 환자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두려움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술적으로 완벽한 수술을 집행하는 기계처럼 행동했죠. 동료들은 짐을 경쟁 상대로만 봤습니다. 짐도 그들을 그렇게 봤어요.
누가 더 많은 논문을 쓰나, 누가 더 어려운 수술을 하나, 누가 더 유명하나. 의학은 더 이상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어요. 짐은 돈이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진짜 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돈, 그의 연줄, 그의 명성 때문이었죠. 짐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누구도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가진 것만 사랑해. 어느 날 밤, 짐은 거대한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12살 때 나는 이걸 꿈꿨나?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했지만 가끔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했던 날, 함께 웃었던 순간,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놀았던 순간, 루스와 마술 가게에서 시간을 보냈던 순간.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연결이 있었어요. 지금은 돈이 있지만 연결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예상했던 만족감이 오지 않는 것. 승진을 했는데 기쁘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허전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공허한 것. 우리는 왜 이런 함정에 빠질까요? 왜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 잠깐 기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연결, 의미, 목적. 짐은 7,500만 달러를 가졌지만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 마음의 가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살 수 없었어요. 사랑, 우정, 의미, 평화.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2살 짐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루스는 힌트를 줬지만 짐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20년이 지나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을까? 1998년 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거예요. 인터넷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짐의 자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7,500만 달러가 거의 0으로 떨어졌죠. 그는 파산했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어요. 그럴 리 없어. 이건 일시적인 거야. 시장은 회복될 거야.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을 갚으세요. 짐은 갚을 돈이 없었어요. 집은 압류됐습니다. 차들도 빼앗겼어요. 명품 시계, 비싼 옷,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났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죠. 짐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돈이 있을 때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돈이 사라지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죠. 짐은 절망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모든 걸 잃었어. 루스가 가르쳐준 마술은 거짓말이었어. 시각화는 통하지 않았어. 그는 루스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가르친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매일 시각화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어느 날 밤 짐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할 힘도 없었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루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마술은 따로 있어. 그건 네가 스스로 발견해야 해. 짐은 멈췄습니다. 진짜 마술? 내가 놓친 게 뭐지? 그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첫 번째 기술을 익혔어. 이완. 두 번째 기술도 익혔어. 집중. 세 번째도 용서. 네 번째도 시각화.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했어. 그런데 뭐가 빠진 거지? 그는 루스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2살 짐이 마술 가게에 들어갔을 때 루스는 그에게 물었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짐은 대답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때 루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알겠어. 네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하지만 진짜 마술은 따로 있어. 이제 짐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는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왜 원하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짐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왜 부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유명해지고 싶었을까요?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왜 성공하고 싶었을까요?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모든 목표의 뿌리에는 두려움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그래서 증명해야 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텅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돈이나 명성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했어요. 연결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의미로 채워져야 했죠. 짐은 난간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진짜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유.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어요. 더 이상 지킬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짐은 0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죠.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올바른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돈? 아니야. 나는 7,500만 달러가 있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어. 명성?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을 때도 텅 비어 있었어. 그럼 뭐지? 짐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연결. 나는 연결을 원해. 사람들과 진짜로 연결되고 싶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누군가를 진짜로 도와주고 싶어. 루스가 가르쳐준 진짜 마술은 이것이었습니다. 열린 마음, 자비, 연결. 그것이 없으면 성공은 독이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실패조차도 의미가 됩니다. 짐은 20년이 걸려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죠. 7,500만 달러. 하지만 가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그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무료 진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수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왔어요. 처음으로 짐은 환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로. 그들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들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고맙다고 손을 잡았을 때 짐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내가 놓쳤던 거구나. 이게 진짜 마술이구나. 파산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짐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지역의 무료 클리닉에서 일했어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술했습니다. 돈은 거의 벌지 못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짐은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중고차를 탔으며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는 자선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의료봉사 단체를 만들었어요. 개발도상국에 가서 무료 수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의료 혜택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그곳에서 짐은 진짜 가난을 봤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가난보다 훨씬 더한.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눈에서 짐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희망, 감사, 연결. 어느 날 짐은 작은 마을에서 10살 소녀를 수술했습니다. 뇌종양이 있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가족은 돈이 없었습니다. 짐은 무료로 수술했어요. 2시간 걸리는 복잡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어요.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소녀의 어머니가 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그 순간 짐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내가 평생 찾던 거구나. 7,500만 달러가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이 느낌.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진짜 의미. 짐은 젊은 의사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루스가 가르쳐준 기술들을 나눠줬어요. 이완, 집중, 용서, 시각화.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5번째 마술, 자비, 연결. 짐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을 배우러 의대에 왔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도 키워야 해요. 환자를 보세요. 진짜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두려움을 느끼세요. 그들의 희망을 느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치유자가 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짐의 삶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풍요였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친구가 많았습니다. 진짜 친구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누구인지 때문에, 그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짐은 다시 결혼했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과 의료 봉사활동에서 만난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짐의 돈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짐의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오랜 시간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짐은 노력했습니다. 매주 전화했어요.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로.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은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그의 의료봉사 활동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짐은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썼어요. 더 많은 무료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의료 장비를 구입했어요. 더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 짐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자비와 이타주의 연구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는 과학자들과 함께 루스가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뇌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것을. 그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면 뇌 구조가 실제로 변한다는 것을. 편도체가 작아지고 전대상 피질이 두꺼워진다는 것을. 즉,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고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짐은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나눠요. 12살 때 만난 루스, 4가지 마술.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진짜 마술의 발견.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공감하니까요. 그들도 성공을 쫓고 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을 받으니까요. 짐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을 발견할 거예요. 어느 날 짐은 강연을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스, 이제 알겠어요. 진짜 마술이 뭔지. 당신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고마워요.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2번. 첫 번째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2번째는 실패하게 놔둬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방 안에 향긋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마치 마술가게에서 맡았던 그 향기처럼. 짐은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어요. 루스가 미소 짓고 있는 걸. 넌 해냈어, 짐. 진짜 마술을 발견했어. 이제 그걸 세상과 나눠줘.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나요?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짐처럼 텅 빈 성공을 경험하게 될까요? 루스가 가르쳐준 진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건 쉽습니다. 4가지 기술만 익히면 돼요. 이완, 집중, 용서, 시각화. 뇌는 강력한 도구니까요. 하지만 올바른 것을 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마음이 필요하니까요. 짐 도티는 말합니다. 나는 7,500만 달러를 잃고 나서야 진짜 부자가 됐다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뇌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자비와 이타주의는 우리 뇌를 변화시킵니다.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이 분비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이타주의라고 불려요. 남을 도우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것은 진화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연결되도록 설계됐어요. 혼자 성공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술 가게는 어디에 있나요? 어쩌면 이 영상이 바로 그 가게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면 루스가 가르쳐준 것처럼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첫째, 이완. 매일 아침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발끝부터 어리끝까지. 호흡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뇌를 진정시키세요.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둘째, 집중. 하루에 3번 멈춰서 물어보세요.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지?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당신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셋째, 용서. 오늘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당신이 원망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부모님, 친구, 상사, 전 애인 혹은 당신 자신. 그리고 상상하세요. 당신의 심장에서 따뜻한 빛이 나와서 그들을 감싸는 걸. 처음엔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괜찮아요. 매일 시도하세요. 언젠가 그 빛이 진짜로 느껴질 날이 올 거예요. 넷째, 시각화. 매일 밤 15분.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줄이세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정을 느끼세요. 그 미래에 있을 때의 기쁨, 자부심, 감사함을 온몸으로 느끼세요. 당신의 뇌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5번째 마술. 당신이 상상하는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있나요? 당신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나요? 당신의 꿈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마술을 발견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성공을 쫓지 마세요. 의미를 쫓으세요. 돈을 쫓지 마세요. 연결을 쫓으세요. 인정을 쫓지 마세요. 사랑을 쫓으세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성공도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텅 빈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공이죠.
짐 도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힘은 혼자 성공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고, 주는 데 있다고, 사랑하는 데 있다고. 루스는 짐에게 4가지 도구를 줬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드느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거대한 재산, 눈부신 성공, 화려한 명성, 아니면 따뜻한 연결, 의미 있는 삶,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짐은 2번의 인생을 살았어요. 첫 번째 인생에서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2번째 인생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전부를 얻었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마음, 열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 연결하는 마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6주. 루스가 짐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매일 조금씩.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이완, 집중, 용서, 시각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여세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의미를 찾으세요. 6주 후에 당신은 변해 있을 겁니다. 뇌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 있을 거예요.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니까요.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지혜이고 현대 신경과학이 증명한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술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루스가 짐에게 새로운 걸 준 게 아니에요. 그저 이미 있던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있어요. 강력한 뇌, 따뜻한 마음,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깨우세요. 루스가 짐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짜로. 텅 빈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외로운 부자가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을.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호흡하고 이완하고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리세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그 미래에 당신만 있지 않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게, 당신이 도운 사람들도 함께 있게, 그리고 그 순간의 따뜻함을 느끼세요. 연결의 기쁨을, 나눔의 만족을, 사랑의 평화를. 그것이 바로 진짜 마술입니다. 루스가 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20년이 걸려서 배운 것, 7,500만 달러를 잃고 나서야 발견한 것.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술 가게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문이에요. 들어오세요. 루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을 항상 사랑했고 항상 밀었던 그 목소리로. 넌 할 수 있어. 난 믿어. 이제 시작해.